오늘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모아서 들고 와본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의 현물 ETF 신청과 함께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곳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파트너사로서 선택을 해서 신청서에 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8곳이 감시 공유 약정 거래소로 코인베이스를 선택한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코인베이스가 SEC와 소송전에 돌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SEC가 한쪽에서는 코인베이스를 불법 거래소로 제재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현물 ETF 파트너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블랙락이 아무리 힘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 할지라도 SEC가 미등록 거래소로 명시한 코인베이스를 현물 ETF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큰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거래소를 바꿔야 할 것인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바꾸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블랙락이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멍청해가지고 소송전에 돌입한 코인베이스를 선택한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거래소보다는 코인베이스가 감시 공유 약정 부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거래소들보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해서는 이 SEC의 대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EC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코인베이스를 물고 늘어졌는데요. 자, 그들은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리스크 중의 하나로 상장 암호화폐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점, 이런 점 등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코인베이스는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쏘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SEC의 이런 주장도 어이가 없고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상장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것이 SEC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니면은 상품인지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몇 년째 질질 끌다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SEC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좀 잘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SEC는 코인베이스를 현물 ETF 상장사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줄 것인지 그들의 답변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가 최근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AI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AI가 아니라 퀀텀 컴퓨터가 블록체인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블록체인을 뚫을 정도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전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 전에 당연히 개발자들이 퀀텀 컴퓨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만 달러짜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연준은 다시 한번 0.25% 금리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신규 고용지표를 봤을 때 신규 일자리가 줄긴 했었으나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연준이 충분히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위험 자산들의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밀러 타박 플러스의 전략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1,000달러 저항선 돌파의 비트코인이 실패를 해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야기하기를 당분간 고금리 환경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자본 비용이 상승하면 투기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데 부담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의 올해 고점은 여기까지인가? 아직까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34,000달러 이상을 찍어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긴장을 또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가 근본이자의 통화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변수들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탄탄하다, 노동시장이 강력하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졌다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욱더 팍팍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또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글에서 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검색을 한 검색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검색을 하고 있었느냐? 내 주변에 전당포가 어디 있는지, 전당포 위치라든지 혹은 전당포 운영시간 등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없고 쪼들리니까 들고 있는 거라도 갖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에 좀 보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과연 경기가 좋다,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편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웃자고 한번 공유를 해보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방구를 꼈다라고 하는데 AI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작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다고 하는 상황. 다음으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한 고래 스마트머니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포지션과 가격대를 봤는데 지금 현재는 물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11억 원이나 땄다라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분석가 역시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일단 롱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주말 동안에 가짜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5% 내외 움직임 안에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더 NJ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맞다. 도박을 하느니 차라리 기다려가지고 이 범위 경계까지 왔을 때 분위기를 봐가지고 롱이든 숏이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오르든 내리든 10% 내외 움직임에 불과할 것이다. 차라리 알트코인들 포지션을 잡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28,000달러 초반대까지 조정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아직까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서 28,000달러 터치를 한번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남겼습니다. 이에서는 최근에 트위터상의 최고의 쇼쟁이로 거듭나고 있는 트레이더 엑소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라이트코인 차트인데 라이트코인 200달러 간다라고 깝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지금 과거 범위대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려 있다. 그런가 하면은 솔라나, 최근에 솔라나 열기가 뜨거운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강력한 저항이 22달러 30센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할 수 있다면은 23달러 혹은 27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솔라나가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주말 동안의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래도 지금 한 가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숏 포지션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숏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가격을 쭉 들어 올려가지고 청산을 한번 시켜주게 되지 않을까? 주말 동안에 큰 변동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없었지만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나마 도움되셨다면은 주말 일당 광고 영상 틀어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